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건으로 3억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게 있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경매가 이렇게 쉽다고? 라고 하시게 될 겁니다. 초보자도 누구나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진짜 돈 버는 부동산 경매 딱 6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소익님, 네. 저도 경매로 돈 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나 경매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뭐부터 해야 돼요? 저 벌써 머리 아파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경매란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그 어려움을 쉬움으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제가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그냥 지금 가진 돈으로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잘못 샀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 안 팔리는 리스크. 저도 지금 장기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기념품처럼 아마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약간만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니, 근데 솔직히 당장은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경매를 시작할 수 있을까부터가 의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매 알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경매 투자를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는가? 만약에 내가 돈이 생겼어. 근데 그때서야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또 그 타이밍만큼 좀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이라는 게 생기면 바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경매가 어렵다 느끼는 게 그냥 부동산 가서 집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진입장벽이 좀 높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 가서 집 살 때는 부동산 사장님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반 매매보다 해야 될 일이 좀 많긴 하지만 일반 매매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게다가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보면 일반 매매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도 없어요. 그래서 경매로 시작하는 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게 정말 작은 지식만 있으면 되거든. 그걸 오늘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쉽게 경매를 6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일단 우리가 살려고 하는 물건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물건 선정 단계. 물건을 선정했으면 우리가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근저당이 얼마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설명을 들어요. 이게 안전한지 사면 안 되는 물건인지 선정을 해주는데 그거를 좀 가려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권리 분석 단계.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권리 분석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도 된다는 얘기거든. 이 사도 되는 물건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단계. 임장 단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임장 단계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물건의 가치까지 알아보고 입찰가를 산정했다면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을 해서 폐차를 하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진입을 해서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경매만의 특징인 명도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자, 명도가 끝나면 이제 해당하는 부동산을 온전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물건을 계획대로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으면 되겠죠. 팔거나 전세 놓거나 월세 놓는 방식대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이 6단계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를 진행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실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상세하게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건 선정 단계에서 여기서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접근하기 가장 편한 아파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물건 선정 단계는 여러분들이 사실 물건,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골라내는 작업인데 우리 경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매 물건은 그 많은 물건들 중에 내가 어떤 걸 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살 물건은 결정돼 있고요. 그 물건들 중에 골라내면 되는데 그때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존재를 한다. 첫 번째 300세대 이상인 물건, 두 번째 나홀로가 아닌 물건, 그리고 세 번째 1층이 아닌 물건. 일단 300세대가 안 되고 나홀로의 1층인 아파트들은 가격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땐 일단은 저런 물건들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체크를 하셔서 물건을 골라냈어. 물건을 골라냈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선 권리 분석 단계인데 권리 분석 단계에서는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사도 되나? 라고 보는 거거든요. 권리 분석 단계에서 알아둬야 될 거 등기부등본상의 말소 기준 등기 찾기,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럼 말소 기준 등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기입 등기가 있겠죠? 이 등기부등본 분석은 저 말소 기준 등기 찾기부터 시작됩니다. 저 접수 날짜를 찾아서 뭐랑 비교해? 임차인의 전입일자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거야. 이럴 때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빠르다라고 하면 패스. 요것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권리 분석에서 오는 리스크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권리 분석을 통과를 해서 안전한 물건으로 판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얼마에 팔
팔 수 있는지 또는 얼마에 전세 놓을 수 있는지 월세 놓을 수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그 물건과 비슷한 물건들을 보면서 책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도 예상 가격을 책정하고, 두 번째 매도 예상 가격으로부터 입찰가를 산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경험적이라기보다는 계산에서 나와요. 계산에서 얼마에 팔 수 있어 라고만 결정을 하시면 거기서 비용 빼고 수익 빼는 형태로 입찰가를 산출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확정 지으신 다음엔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됐어. 이제 법원에 가서 어떤 시도를 하시면 될까요? 네, 법원에 가서 내가 살려는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시간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당도하셔서 마련해야 될 보증금 준비하시고 법원에서 주시는 입찰서의 인적사항이랑 입찰가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하는 물건에 입찰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의 인물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까지 알려드리면 100번 넘게 확인해도 입찰가 확인은 모자름이 없습니다. 공 하나 더 쓰는 사람, 앞에서부터 쓰는 사람, 입찰가고 보증금하고 뒤바꿔 쓰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입찰가를 내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10번, 100번 해도 모자람이 없으니까 입찰가 확인은 반드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증금 안 넣으면 무효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수표 한 장으로 찾기. 그걸 현금으로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몇 천만 원이잖아요. 내가 어떤 걸 봤냐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막 마련을 해서 와서 입찰 봉투에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다 세. 법원에서는 수표로 마련해라 라는 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증금을 마련을 해도 받아주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니까 법원 안에는 은행들이 다 있거든요. 그 은행에서 수표 한 장짜리 찾거나 아니면 입찰하기 전날 내 주거래 은행에서 수표 한 장짜리 찾은 다음에 입찰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폐찰하면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으면 이제 명도 단계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요 전 단계는 낙찰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단계고요. 요 선 뒷 단계는 낙찰 받은 물건 취급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권자가 되거든요. 잔금을 내면 여러분들 물건으로 이름이 등록이 되고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집 안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명도라고 하고요. 명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협상에 임하셔야 될 건 언제, 얼마에, 요 두 가지만 협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명도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명도권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사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 이사비를 안 주려고 하면 명도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이사비 정도는 아예 비용으로 빼서 입찰가에 녹여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사할 거냐, 그리고 이사비 얼마면 되겠느냐, 이 두 가지를 협상 진행하는 게 명도 단계고,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내가 그 집에 점유권, 그러니까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그게 명도 단계입니다. 명도 단계가 끝났다 그러면 그 집을 온전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입찰하기 전에 계획 잡았던 것처럼 팔려고 계획을 잡거나 전세나 임대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실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임장 단계에서 어느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해야지 라는 게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동산 통해서 매도를 진행하시고요. 자, 그러면 매도나 임대가 끝났다고 해서 모두 다 끝난 게 아니죠.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세금 처리해야죠. 세금 처리. 어떤 세금? 양도세 처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경매의 6단계. 이런 부분들을 거치게 된다. 또 뭐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 6단계나 있는 게? 우리 PD님은 제가 다시 역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 찍고 편집하고 사람들이 그걸 잘 볼 수 있게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 그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공부한 지 한 10년 됐죠? 이거는 6단계 공부하는데 한두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해서 이 6단계를 다 진행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작은 건 같은 경우 한 2, 3천 정도 남아요. 그리고 내가 자본금을 웬만큼 쌓은 정도라고 한다면 5천에서 1억 정도까지 남거든요. 근데 그거를 6개월 걸려. 한 건 풀로 진행하는데. 그럼 1년에 2건 정도 진행하겠죠? 그러면 작으면 한 4, 5천, 많으면 1, 2억 정도의 소득이 생기겠지? 근데 안 하겠어? 해야죠.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 적용하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 대비해서 너무나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력 대비 대가가 엄청나게 큰 게 경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소행님이라서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라서 다 가능하지. 자, 문제는 내가 처음부터 지금의 부동산 지식을 아는 것만큼 많이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사업 망하고 부동산 공부 시작했을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경매라는 게 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뭐 법원은커녕 법적인 용어 본 적도 있나. 근데 결국은 익숙해지는 게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 번 들으면 그 단어를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는데 그게 뭔지는 알아. 그게 뭔지만 알아도 경매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거든.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한
한 2달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공부하고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내 생각인데 한 2-3달 공부하고 경매로 투자를 하는 게 투자 대비 효율면에서는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2달 정도 공부하면 그 2달 공부한 상태로 요전에 지금 한 5건 정도 낙찰받았던 케이스 때도 다 청낙찰 받은 사람이 3분이었는데 그 3분도 2달 공부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입주하시고 2분 같은 경우에 팔고 수익을 거둘 건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런 결과를 내더라. 그래서 한 건 진행하면 이제 또 자신감을 얻겠죠. 그 자신감으로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시게 될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 번다면 그냥 갭 투자도 있잖아요. 왜 굳이 경매를 고르신 거예요?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항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전세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 형태가 되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갭 투자가 규제 지역에서 막혀 있고 자본금이 또 많이 필요해요. 게다가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집주인들이 갭으로 잘 안 팔아.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경매는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죠. 소희님도 3천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3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 정도 나셨어요? 딱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투자한 지 한 1년 반, 2년 정도 되는 때 가지고 있던 걸 다 팔고 통장을 봤더니 3억이 남아있어. 우와, 어때요? 괜찮은가요? 너무 괜찮죠? 2년 동안? 물론 그때는 제가 회사를 망한 상태에서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요. 한 7건, 8건 진행했더니 남는 자금이 3천에서 3억이 돼 있더라고. 한 10배 정도는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겠다는 마음 들겠죠. 그 더 하겠다는 마음을 그때 확정을 짓고 내 시드가 3억이 됐다 보니까 이제 좀 비싼 물건에도 입찰을 하겠죠. 그래서 한 건에 3억을 벌어들인 경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 수 있어요. 다만 작은 공부는 필요해. 무턱대고 들이대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조금만 알면 되거든.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다. 그럼 저 지금 3천만 원 있는데 일단 법원부터 가면 돼요? 법원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이 단계별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오늘 6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시작이라는 터닝포인트가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많은 것도 아니야.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 한번 선정 한번 해봅시다. 선정하는데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요 3가지 기준에 맞는 물건들을 한번 골라내 보는 걸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